12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국채금리와 달러 강세 부담에도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상승에 힘입어서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비농업 고용 충격을 소화하며 반등한 미증시 영향에 국내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달러원 환율 상승세가 연장되면서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 순매도를 이어갔지만 선물은 하루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외국인 자금 이탈 지속으로 삼성전자가 3거래일 연속 약세 및 반도체주 전반에 부진한 흐름이 나타난 가운데 엔비디아의 액면 분할 효과에 SK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반사수의 기대감에 2차 전지주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맥워크사의 키트루다 관련 수혜가 부각되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알테오젠이 에코프로를 제치고 코스닥 시총 2위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애플 인텔리전스가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는 실망감에 LG 이노텍, BH 등을 비롯한 아이폰 부품주의 급락이 나타나는 등 개별 이슈에 따른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됐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애플 효과에 힘입은 기술주 강세에 S&P 500과 나스닥이 재차 신고가를 경신한 반면에 다우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애플 AI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호전되면서 애플이 7.26% 급등했습니다. 사상 최고치 및 $200대를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시총 2위를 탈환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분석에 알파벳도 0.92% 상승했고 오라클은 구글과 MS, 오픈 AI와의 협력에 시간 외에서 8%대 급등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단오절 연휴 기간 소비가 전년 대비 개선되었지만 시장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평가에 혼조세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프랑스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물가지표, FOMC를 앞둔 경계감 반영하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국채 입찰에서 강한 수요가 확인되면서 3거래일 만에 하락했고 달러는 마크롱 사임 가능성 부인에 유로화가 반등하면서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 CPI 그리고 내일 새벽에 FOMC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점도표 변화 여부가 관건일 전망인데요. 연 3회에서 2회 인하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중론입니다. 이 외에도 내년 이후 변화와 파월 의장의 뷰가 유지가 되는지 여부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애플 AI의 기대감에 힘입어서 전일에 하락했었던 국내 관련주들의 긍정적 흐름이 예상되긴 하지만 CPY와 FOMC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 둔화가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플 효과에 힘입어서 S&P 500과 나스닥은 재차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밤에 미국의 CPI 그리고 내일 밤에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다음은 US 마켓 펄스 한번 기술주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소은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시황 담당 안손입니다. 월요일 애플이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AI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이 전략이 처음 공개됐을 때는 기존에 시장이 기대했던 것과 예상했던 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실망감에 주가가 좀 하락했지만 어제 애플이 7% 이상 하락하면서 AI에 대한 기대를 다시 또 반영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형 기술주들 간의 AI 경쟁은 고성장 기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성장 기대는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관련 불안을 상쇄해주는 그런 역할을 주가 측면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S&P 500 지수의 장기 EPS 성장률 컨센서스는 그림 1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특히나 여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IT 업종의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른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성장이
부각되면서 IT 업종의 장기 성장 기대가 높아졌던 2010년대 초반과 비교할 때 그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장 기대를 현재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IT 업종 내에서도 이를 구성하는 세 개 산업 그룹의 장기 이익 성장 기대를 좀 나눠서 본 게 그림 2번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성장기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201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회색선의 하드웨어가 중점적으로 이 상승을 이끌었다면 지금은 반도체 산업그룹이 이익 전망 상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데이터 센터와 같은 AI 인프라 구축에 투자가 집중되는 AI 개발 과정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반도체 중심의 이익 전망 상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나머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부문의 성장 전망도 가파르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IT 업종 중심의 이제 이익 전망 상향 흐름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일에 애플이 하락을 했고 또 오늘은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최근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대형 기술주 간의 그런 AI 경쟁이 고성장 기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고성장 기대는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관련 불안을 상쇄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S&P 500의 장기 EPS 성장률 컨센서스는 올해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다름 아닌 IT 업종의 장기 이익 전망이 가빠른 속도로 이제 수직 상승하고 있는데요. AI 인프라 구축에 대한 초기 투자가 진행이 되면 다음 단계 넘어가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산업 그룹의 성장 전망도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안소은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 맥쿼리 인프라 업데이트 보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문준 의원입니다. 인프라 펀드인 맥쿼리 인프라에 대한 업데이트 리포트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5,000원을 유지합니다. 한국 배당기구에 대한 전반적인 무관심 속에서도 적극적인 자산 인수 전략 그리고 통행량 증가에 따른 도로자산 실적 개선 등을 통해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명한 비용 구조와 장기 계약 형태의 수익 구조 베이스로 약 6% 초반에서 중반 정도 배당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기구입니다. 기본적으로 배당금의 하반 경직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순이익 전망치는 3,440억 원 정도이고 2, 3년간 신규 자산이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대여금으로부터 이자 수익이 증가하면서 연간 이자 수익이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외부 차입금의 가중평균 만기가 6.7년 수준에 리츠와는 달리 LTV 비율이 높지 않아서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실적 및 배당금의 하반 경직성이 높습니다. 24년 DPS 추정치는 785원, 25년 추정치는 800원 정도로 현재 주가 기준 예상 배당 수익률은 6%대 초중반입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맥쿼리 인프라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15,000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산 인수 전략이라든지 통행량 증가에 따른 도로자산 실적 개선 등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장기 계약 형태의 수익 구조와 투명한 비용 구조로 실적 가식성이 높고 현재 주가 수준에서 6% 초중반대 배당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청담 글로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신혜 의원입니다. 청담 글로벌의 1분기 실적 리뷰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KB증권은 청담 글로벌의 상장 대표 주간 업무를 수행했고 이 자료는 대표 주간 업무 수행에 따른 의무 발간 자료입니다. 1분기 연결 매출은 54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2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먼저 유통 부분의 경우에 매출은 8% 하락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0%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화장품 매출이 하락했지만 친환경 오일이나 커피와 같은 기타 매출이 크게 성장한 점이 부각됩니다. 화장품 매출이 감소한 이유는 중국 안에서 유통 채널을 다각화하는 과정 속에 기존의 매출 의존도가 높았던 JD.com의 매출이 하락한 영향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틱톡이나 콰이쇼, 샤오홍스와 같은 신규 플랫폼의 매출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1.3%포인트 개선됐는데요. 국산 화장품 매출 비중이 확대된 효과 때문입니다. 자회사 바이오 비주의 경우에 매출은 15%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27% 증가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필러 제품의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4.1%포인트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또 다른 자회사인 바이오시코의 경우에는 마케팅비 부담이 지속되면서 영업적자 9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청담글로벌은 지난 1월에
아이돌 스토어라는 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한 바 있는데요. K-팝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서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는 아이돌 굿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함입니다. 아이돌 스토어는 지난 2021년 설립된 이후 3년 만에 약 30만 명의 플랫폼 누적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고요. 홍대의 첫 오프라인 매장 오픈을 위해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담 글로벌은 IPO 관련 그런 대표 주관 업무 수행했다는 의무 발간 자료입니다. 청담 글로벌은 2017년 설립된 전자상거래 업체인데요. JD.com 등 중국의 탑티어 플랫폼의 1차 벤더로서 상품을 주로 유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1분기 연결 매출액은 548억 원, 영업이익 24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유통 부분 매출 감소는 아쉽지만 전사 수익성 개선 흐름은 긍정적이라는 그런 박신혜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업이죠. 그 정유화학업종 한번 먼슬리 잔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우재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유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6월 월보 발표드리겠습니다. 5월 달 의견이랑 크게 차이는 없고요. 정유랑 화학이랑 둘 다 조금씩 반등을 하는 것으로 좀 전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가에서만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유가는 이제 오펙이 6월 2일 날 추가적인 감산을 이제 좀 줄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그 공급 우려가 발생해서 유가가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어쨌든 유가는 조금 내려갔고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는 5월, 4월 바닥을 찍고서 이제 최근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정제 마진 하락했던 이런 요인들이 크게 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공급이 줄면서 이제 한계 업체들이 공급을 줄이면서 마진이 조금 올라간 정도이고요. 크게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닐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와 3분기 실적이 1분기 대비 낮을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 반등도 제한적일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학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과 올해 1분기까지 마진이 굉장히 안 좋다가 12월을 바닥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 최근 마진이 크게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이 이유 중에 하나로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운임이 상승한 점 이 조금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운임은 화학 제품 운송에서 한 5%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최근에 운임이 한 3배 정도 올라가면서 10% 정도가 이제 추가로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계약 구입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지역 간의 이동도 막히면서 쇼티지가 발생을 하고 계약 가격이 상승하면서 스팟 가격도 조금 더 상승을 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수요는 상승하고 있고 NCC 증설은 4분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10월 정도까지는 계속 마진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근에 유가가 소폭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4분기부터 감산 완화, 즉 증산을 발표를 했고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축소로 유가는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물론 완화 시점이 조금 연장이 됐지만 그 감산량이 완화된 것은 유가가 약세로 이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현재 정유업종은 주가는 현재 과거 하단에 근접해 있습니다. 정제 마진의 추가 하락이 제한적이어서 4월과 5월 대비 투자 매력도는 상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1분기 실적이 피크아웃 그 최고점일 경우로 추정되기 때문에 반등의 정도는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전우재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이상으로 6월 10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